그 지난 영상에서 토트넘 경기가 이제는 앞으로 기다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팬들은 기다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두려움의 경기를 매번 보지 않을까라는 맨유 생각입니다. 팬들이 굉장히 화도 많이 나 있고 네. 짜증도 나 있고 저는 어제 진짜 리버풀이 그래도 7대2로 지면서 그나마 리버풀 팬들은 짜증이 나겠지만 맨유 팬들 입장에서 야 그래 위안받는다. 약간 이건가요? 이슈를 다른 이슈를 덮는다? 이거 덮는다까진 모르겠어. 왜냐면 그래도 어쨌든 진 건 진 거니까. 네. 근데 그냥 그래도 뭐 거기도 졌으니까 이 이 정도 위안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맨유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3개 라운드를 했죠. 3개 라운드를 했는데 16위예요. 물론 초반 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너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단순히 결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이 안 좋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리버풀 아까 영상에서 질 때 잘 져야 된다. 그래. 예. 뭔가 배울 점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그렇지. 또 희망이 있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실점을 최소한대로 막고 3대0 질 거 3대1로 지고. 그렇지.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0패는 면해야 된다라는 그래. 중계에서 얘기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맨유는 이기는 내용도 별로 좋지 않고. 이겼을 때 3대1로 이겼었던 그 경기 솔직히 얘기하면 졌어도 문제없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죠. 맨유 입장에서 경기를 하나하나 쪼개본다면 보완할 게 너무나 많은 경기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경기와 지금 토트넘의 경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네. 자, 2라운드에서 수정공한테 3대1로 졌을 때 린델레프 혼자 똥 쌌죠? 졌습니다. 2라운드 브라이튼전 이기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사리의 어떤 골대 강타 그리고 저도 아무 문제 없는 경기였고 리그컵에서 브라이튼을 이겼던 거는 저는 그거 그래 바운스백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나 다시 리그에서 토트넘한테 이렇게 지면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리그 초반 3경기에서 수년된 1라운드를 제외하고 2, 3, 4라운드에서 11실점 경기당 3.6 실점을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너무 크죠. 경기당 3.6실점이면 저는 어제 맨유 경기 보면서 이제 강등당한 팀 같았다니까. 형 얘기했잖아. 이거 강등이 확정돼서 약 한 35라운드 치르는데 이 팀은 강등 확정.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지. 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7대0으로 이겨야 됩니다.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그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 그런 거. 그것도 아니야. 그래. 이게 그냥 강등 확정이었어. 그래, 어제 경기 너무 내용. 무기력했으니까. 진짜. 네, 마지막에 네. 선수들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루크쇼 태클 이런 거 보면 강등 확정된 팀들 중에서 에이씨 이러고 하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거 솔직히 빨간 카드 나왔어도 문제 없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바이의 어떤 그 밟는 장면은 저는 고의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것도 카드 색깔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그 루크쇼가 태클했을 때 딱 태클한 장면 느린 거를 봤을 때 뒤쪽에 솔샤르가 있었거든요. 솔샤르 태클하자마자 이러면서 아마 갔습니다. 퇴장으로 봤을지도 몰라. 퇴장으로 이거 봤을 큰일 났다. 거예요. 라고 봤을지도 네. 몰라요. 예. 자, 파트리스 에브라가 어제 스카이 스포츠 펀디스로 나와서 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나의 클럽 맨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너무 나는 화가 난다. 이거는 에브라가 네. 그 뭐랄까요 지금의 감정에 취해서 얘기한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사실 말을 좀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너무 화가 난다 인정. 나에게 클럽 맨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일은 이전부터 일어났었어요. 근데 에브라는 사실 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쭉. 계속해서 보드진과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어저께 있는데 이제 어제 경기에 직접 나와서 보더니만 이제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지. 뭐 쭉 해왔어. 3대1 뭐 2대1 지는 건 괜찮은데 6대1을 이거는 너무 크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모든 팀이 맨유랑 붙을 때 보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바이에른 뮌헨이 된 것 같다. 더 이제 나 웃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을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보드진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하나 변명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디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아닌 구역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은 공격을 보겠습니다. 레시포드 있어요. 마샬이 있습니다. 그린우드가 있죠. 그리고 DJ 디즈 펌티스파리가 있습니다. 다니엘 제임스가 있고 여기에 카바니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바니는 아마 조만간 오피셜이 뜰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 구성원이 과연 맨유를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공격수냐라고 묻는다면 강한 의문부호가 붙죠. 아니 그거죠. 카바니 영입됐잖아요. 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카바니가 예전 카바니. 터져준다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좋았을 때랑 나폴리에서의 카바니가 그때 보여준다면 그러면 가능하지. 그게 25골 이상이에요. 그래. 근데 그게 과연 그러니까 될 수도 있어. 로또지 로또. 근데 최근에 어떤 카바니의 부상 빈도를 보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샬, 레시포드, 그린우드 다 좋은 선수야. 이미 우리가 잘할 때 모습을 봤잖아. 근데
한 시즌을 완전히 우승으로 캐리해본 적은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강한 의문부호가 붙는다. 자, 2번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마티치랑 프레드랑 맥토미니.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왜 프레드를 지속적으로 조금 그렇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비교적 이들 중에서 약간 뒤에 설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프레드가 제일 나아 보이거든요. 활동량도 많고. 빌드업도 되고 탈압박도 되고. 근데 마티치는 좋은 선수입니다만 나이가 있고 맥토미니는 계속 보면 안 좋아요. 좀 모르겠고. 여러분 이거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주원이 형이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지만 폴 포그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 저 요즘 폴 포그바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못해요. 이 선수는 경기에 대한 이 팀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전에도 그랬고 제가 그래도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하고는 안 되겠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고 내가 좋아하는 여잔데 이 여자가 나한테 뜨뜻미지거든. 그럼 끊습니다. 네. 그런 걸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시도했을 때 처음에 느낌이 별로 없어. 그럼 안 합니다. 안 해. 네. 맞아요. 바로 안 해요. 네, 바로 안 합니다. 안 되겠다. 네.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하고 좀 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하네? 좀 안 맞네. 안 연락 해. 안 합니다. 네. 네. 꾸역꾸역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손절의 아이콘입니다. 네. 포그바? 더 물론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형이 지금 끊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형이 막 칭찬도 지금 안 하잖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포그바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양성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은 봐줘야 될 타이밍이 있다고 봐요. 왜 우리가 코로나 이 후유증에 대해서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컨디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웠냐면 사실 지난 시즌 말미에도 그러니까 포그바가 내가 그 지속적으로 공략을 당하고 네. 있었단 말이야. 네, 포그바가 카리스마를 전 기다렸었어요. 네. 근데 한 3경기 중에 하나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 빈도가 너무 떨어져. 네, 아까 얘기한 거 리버풀 리그 때 피레미누. 그래. 이렇게 똑같아요. 간헐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 포그바 그렇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반짝이는 모습이 덜 나오는 거는 팀이 전체적으로 폼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건 약간 그 걱정도 들어요. 너무 지난 시즌 말미부터 많이 뛰었나? 너무 갖다 박은 거 아닌가. 음. 그래서 본인의 컨디션을 좀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비 보겠습니다. 그 센터백 맥과이어 짝이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은 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야, 바이 믿냐? 린델레프 어딜 믿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에브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게리 네빌이 계속 맥과이어 짝짝 그러는데 맥과이어는 왜 계속 주전으로 나오냐? 내가 봤을 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게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맥과이어 준수한 수비수예요. 그런데 맨유를 하드 캐리해줬던 예전에 퍼디치 같은 어떤 그런 카리스마? 아니, 그런 것까지 바라면 안 되지. 그래. 그거 어쩌면 그거 욕심일지도 모르겠어. 가격은 존나게 비싸긴 하지만. 그래. 가격이 네. 900억이 넘는 선수인데. 네. 근데 어제 실점 장면에서 맥과이어가 클리어 제대로 못한 그 파생장 장면에서 실점이 나왔어요. 맥과이어도 집중력 떨어졌어요. 네. 저는 이거는 브라이튼전에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브라이튼전에서도 맥과이어 때문에 그거 득점이 안 될 뻔했어요. 덩크 잡았던 네. 거. 결과적으로는 덩크 자책골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맥과이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썩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맥과이어가 지난 시즌 38경기를 다 나왔고 옆에 있는 짝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같이 폼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브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맥과이어는 완벽한 이 주전급으로 매 경기 나와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누굴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 없잖아. 없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에브라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맥과이어도 주전이라고 100%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만큼 안정적이지가 않다. 안정적이지 않다. 네. 그 다음에 감독 노얼주 노르웨이 얼음주먹 주먹은 큽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난 이 감독에 대해서 사실 임시 감독 때 되게 좋았을 때 사람들이 야 드디어 퍼거슨의 후예가 나타난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식 감독 그때 되고 난 너무 다음에 좋았으니까. 뿅 떨어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도 했잖아. 포체티노를 잡아야 될지도 모른다. 물론 포체티노도 최근에 보면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좀 다른 우리의 판단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만. 근데 그랬다가 다시 코로나 전으로 쭉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야, 솔샤르가 맨유를 그래도 잘 지도를 하나 보다. 근데 최근 모습을 보면 나는 이 감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사실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애매하죠. 그래. 네. 대단한 전술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죠. 엄청난 전술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대단히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용장인가? 그런 느낌은 우리가 뭐 보는 것만 봐서는 모르잖아. 라커룸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벤치에서
일부러 좀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 좀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냥 관망하는 어떤 느낌도 가끔씩 들어서. 예, 약간 그 때마다 있잖아요. 약간 이 특히 이렇게 빌보 베기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패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캐릭이랑. 물론 어제는 너무 이제 답답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근데 웃긴 게 좀 이것도 그러니까 뭐 하나 안 되면 다 안 좋아 그렇게 보여 보인다고 보이지 좀. 이렇게 그런 것도 하면서 있어요. 골 넣어도 이래. 골 넣어도 이래요. 맞아요. 좀 전반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되게 차분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뜨뜨미지근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릴 수 이게 그러니까. 아까 형 얘기한 것처럼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만약에 되게 좋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거냐면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렇지. 근데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고 보드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팬들의 불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데드라인이 다 이미 보도에 의하면 8월 초반까지라고 도르트문트가 제시를 해줬다는데 제이든 산초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잡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센터백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수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드필더를 누군가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반더비크를 그렇게 우선적으로 사왔어야 되는 선수야. 지금 막상 주전으로 쓰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얘기? 반더비크는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반더비크가 그 자리에 선수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 오히려 센터백을 빨리 보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원은 좀 풍성했다 그래도. 네, 중원에는 어쨌든 선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고, 왜 지금 맨유의 보드진, 글레이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도우드도 그렇고 다 왜 항상 막판에 가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막 이렇게 언발을 오줌 누기식으로 영입을 하냐. 그래서 지금 맨유는 이게 24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뭐 카반이랑 텔레스 오피셜 정도 뜨는 게 마무리일 것 같아요. 그걸로 되나? 그걸로 되나? 이러면 다시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맨유라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안정적으로 따고 우승 경쟁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줘서 혼돈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즌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초반의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땐 아니어 보인다. 답답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슬픈가요? 네? 슬픈가요? 슬프다기보다 답이 없네요, 맨유는 지금. 네. 노답입니다.